안녕하세요. 저는 3살 박이 남편 그래도 사랑해의 작가 배윤주입니다. 저는 가난한 딸 부잣집의 셋째 딸로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하여 국립사범대를 졸업을 했고 사회과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동기동창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였는데 하고 보니 대가족의 맏며느리였습니다. 맏며느리가 그렇게 힘든 줄 알았더라면 저는 남편과 결혼 안 했을 건데, 남편이 제가 공부를 하도록 뒷바라지를 끝까지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 8년 동안 세 아들을 키우면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14년 동안 대학에서 지리학 강의를 했습니다. 나름 뿌듯하기도 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IMF 즈음 해서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가장이 되었고 지금까지 강의를 나갔던 대학의 교직원으로 취업을 해서 17년 동안 근무하다가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1년 앞두고 제 일상에 또 한 번의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년을 1년쯤 앞둔 연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편은 좀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약속 장소를 못 찾아서 헤매기도 하고 또 휴대폰 문자를 읽을 줄도 모르고 보낼 줄도 모르고 집에 있는 전자제품들을 굉장히 낯설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남편 보고 당신 대학 나오는 거 맞나 그러면서 놀렸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연말이 됐으니까 우리 건강검진 받으러 가자고 설득을 해서 신경정신과에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고 의사선생님 진단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의심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방사선과에 가서 MRI 사진을 찍어 오라고 해서 사진을 찍어가 갔는데 이미 뇌가 많이 줄어져 있다고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확진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정말 TV에서만 봤던 치매를 제 남편이 이제 앓게 되다니. 그런데 우리 남편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남편은 이런 걱정도 없이 저를 쳐다보면서 빙그레 웃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정말 울고 또 울었지만 남편과 그냥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를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과 치매와 저의 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퇴직 후 남편을 24시간 돌보면서 매일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동네 축제도 다니기도 하고 맛있는 걸 사 먹으러 다니기도 하고 어쨌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정신이 있을 때 뭔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때 예쁜 치매였기 때문에 그냥 제가 도와주기만 하면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남편은 점점 병세가 심해졌습니다. 정말 남편의 시계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10살이 되었다가 9살이 되었다가 7살이 되었다가
이제 알고 있던 단어들도 다 잊어버려서 말을 잘 안 하기도 하고 단답형 대답만 하고,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가 좀 힘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저보고 긴 사업이기 때문에 사모님 혼자서 다 케어하려고 하시지 말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좀 받아보시라고 권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를 소개를 해주셔서 저는 주간보호센터를 답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주간보호센터를 선택을 해서 남편을 거기로 모셨습니다. 아침에 9시가 되면 차가 와서 모셔가고, 또 유치원처럼 남편은 주간보호센터에서 가장 젊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노치원 생활이 굉장히 즐거웠나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걱정이 좀 없어졌습니다. 남편을 주간보호센터에 보내고 저는 제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을 했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오카리나도 배우고 라인 댄스도 하면서 내가 즐겁고 행복해야 남편을 돌보는 일도 즐겁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롭고 행복했던 날도 길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돌변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폭군으로 변했습니다. 가슴에 화산이 타오르는 것처럼 화를 내기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무엇이든지 안 하려고 하고, 밤이 되면 잠도 안 자고, 아무 데서나 소변을 보고,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몇 달 계속되자 저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아빠가 이 정도일 때 날 좀 도와달라고. 그렇지만 직장 생활하는 아이들이 일찍 와서 아빠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남편을 돌보는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들이 눈치를 챘는지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했습니다.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그렇지만 두 아들들은 구정 때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모셔야 되겠다고. 엄마조차 잃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요양원에 갔지만 남편은 스스로 보행이 가능하다 보니까 걸어다니면서 다른 노인들을 위협을 하기도 하고 목을 조르기도 하고 늘 사건을 일으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양원에서 결박을 당했습니다. 정말 결박당한 남편을 봤을 때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결박을 하지 않고는 볼 수가 없으니까 집으로 다시 모시고 가라고 했으니까요. 남편은 요양원 생활을 하면서 폐렴으로 입원을 하기도 하고 침대에서 뛰어내려서 뼈가 부러져서 병원 생활을 하기도 하고 몇 번의 병원 생활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저 세상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가고 난 후에 너무 허전했습니다. 6년을 24시간 계속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정이 들 대로 들었었습니다. 저는 사실 부모님을 모시고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신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치매라는 병에 걸리고 나서야 돌아가실 때까지 6년 동안은 제게 정말 신혼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물론 힘든 일도 많았지만 행복한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간병을 하면서 메모했는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저는 문득 내가 6년 동안 남편을 돌봤던 이런 기록들을 책으로 한번 내보면 어떨까. 그래서 치매를 어느 날 맞닥뜨리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내가 겪었던 이 경험들이 가이드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출판 기획서를 작성을 해서 전국에 있는 250개의 출판사에 이메일 발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10군데 정도에서 연락이 와서 한 출판사와 계약을 해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책을 낼 때 제 경험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베스트셀러가 안 되겠나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76만의 치매 환자가 있고 또 그 환자를 돌보는 250만 명의 가족들도 있고 또 복지 관련 공직자들도 많고 의료 종사자들이나 사회복지 관련자들도 정말 제가 겪었던 이런 일들을 한 번은 읽어봐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위로와 공감이 되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좀 일깨워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1500부 발간을 해가지고 끝이 났습니다. 저는 사실 책을 발간하고 나서 제 경험들을 강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고 나서는 강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한 서너 군데 정도 강의를 하고는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접하게 됐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남의 유튜브만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내가 강의하고 싶었던 내용이나 또 내가 남편을 돌본 경험들을 처음 치매를 맞닥뜨리는 가족들에게 이런 경험들을 좀 공유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매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치매에 대한 지식이 아주 해박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 남편을 돌보면서 경험했던 일이라든지 또 남편을 돌보기 위해서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치매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더 많은 공부를 해서 매주 알찬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